자, 얘들아. 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적분이 넓이로 정의된다는 사실은 그 첫 시간부터 배웠죠? 그죠? 여기 적분 첫 시간부터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나는 그냥 넓이, 순수 넓이 자체만 구하고 싶은 거야.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그래서 만약에 닫힌 구간 A, B에서 저렇게 뭐 3차 함수가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너네 여태 했던 방식대로 그냥 하시면 돼.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구하면 돼요. 그냥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정적분의 정의가 음, 넓이라고 했잖아. 음, 제가 문제 풀다 보니까 음,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음, 하고 정적분 뭐라 해야 되지? 음, 다르던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음, 이렇게 함수가 함수가 했을 때 이게 음, 같았거든요. 넓이가 양의 넓이와 음의 넓이가 음. 같았는데 그러면 정적분 값이 0이에요. 넓이는 그 다르게 정적분을 정의할 때 넓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예를 들어 기함수야. 그럼 여기랑 여기 면적이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야. 그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함수 fx dx는 당연히 0이 나와요. 어. 근데 넓이로 정의됐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쪼개고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쪼갰어. 근데 이때 넓이 자체가 S2인데 X축 아래에 있는 넓이라서 마이너스 S2로 정의가 돼요. 근데 S1이랑 S2는 똑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게 정의가 되기 중요한 건데 넓이는 무조건 다 양의 값이야. 그래서 이 X축 위에 있는 넓이는 우리가 양수로 인식하고요. 아래쪽은 음수로 인식해요. 음의 넓이야. 쌤이 그때 음의 넓이의 개념을 한번 얘기를 했을 거거든. X축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음의 넓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원점까지 갈 때는 S1이니까 그냥 S1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넓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0부터 A까지는 마이너스 S2라고 정적분 값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의상 너네한테 정적분이 넓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거기 안에서도 양의 넓이랑 음의 넓이로 내가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한 번에 적분을 때리게 되면 S1 빼기 S2가 나와서 0이 되는 거야. 왜냐면 S1이랑 S2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적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도 그냥 똑같이 S1이야. 넓이는 S1이야. 그러면 양수니까 여기는 위쪽에 있을 때는 양수,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음수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S1이 되는 거야. 어, 이거 때문에 아마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그쵸? 넓이를 구하라고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ES1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있는 거야. 이 아래쪽에 있는 걸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기 넓이도 똑같이 S1이니까 정적분을 때렸을 때 ES1이 나오게 되는 거지.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음의 넓이가 저 넓이를 S라고 했어요. 얘들아 넓이는 무조건 다 양수야. 당연히 우리가 넓이라는 별량 자체가 양수값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있는 곡선이랑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을 때 정적분 값이랑 연관이 있지만 A부터 B까지 얘는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이제 넓이는 정적분 값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그전에는 정적분 값은 넓이, 사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다면 지금은 넓이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넓이는 정적분 값이랑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정적분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줄지 마이너스를 붙여줄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의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고려하면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음수일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fx dx를 적분해야 돼요. x축 대칭 이동시킨 녀석을. 그치? 다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게 방금 우리가 한 거야. 이해됐어요? 저 S2에다가는 그러니까 저 S2 자체가 넓이인데 우리가 C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을 넓이로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S2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지.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를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C에서 B까지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저 녀석은 각각 인테그랄인 거에서 빼주시면 돼요. 근데 윗곡선에서 아랫곡선을 빼야 돼. 왜냐면 위에 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넓이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아래 곡선 입장에서 넓이는 이렇게 생겼겠지? 두 개를 뺀 게 저 위에 것만 남지 않겠어? 그러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인테그랄 요 적분 구간에서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쪽에 있는 함수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괜찮니? 그래요. 그리고 얘는 음수던 양수던 상관이 없어.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 아래 안 나와 있나? 아래 안 나와 있네. 잘 봐. 이거 구하고 싶대. X축이야. A고 B고 여기 함수가 fx고 여기가 gx예요. 그럼 봐봐. 이 넓이도 똑같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면 돼. 그냥 그래프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요.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빼기 fx예요. gx가 더 위에 있지? 저 구간에서 저걸 빼면 넓이가 나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잘 봐. 처음에 어려워. 이렇게야. 그치? 근데 여기서 볼래? 저 정적분 값은 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여기를 의미하죠. 근데 얘들아 이거 쪽 봐봐. 그러면 이제 저 파란 거에서 저걸 빼니까 요게 나오겠죠. 요 넓이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잘 봐 얘들아.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괜찮아? 이거 어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수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근데 이거일 땐 어때요? 뭔가 이상하죠? 아니야? 안 이상해? 쌤이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정적분이랑 넓이랑 얘기를 할 때 마이너스를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요 녀석은 어때? 내가 그냥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요 gx가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 그러니까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 돼, 안 돼? 자, 그럼 얘들아 쌤이 바꿔서 한번 내볼게. 처음 배울 때 이런 거를 해놓으면 재밌어요. 잘 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헷갈릴려나? 잠깐만. 이렇게 있었어요. 얘들아 여기서 하는 거는 방금 하고 와서 너무 쉽죠?
여기 구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IX에서 HX를 뺀 거지. 다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어. 그쵸? 근데 얘들아, 봐봐. 지금 쌤이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 저 IX가요. 마이너스 FX야. 그냥 대칭 이동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X축 대칭 이동. 그 다음에 HX가요. 마이너스 GX예요. 얘도 대칭 이동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이 녀석 대칭 이동 시키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린 거거든. 그럼 얘들아 어때? 여기에서 대입을 해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에서 빼기 마이너스 gx를 빼야 돼요. 괜찮아? 이걸 정리하면 a부터 b까지 gx 빼기 fx지.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넓이 지금 우리가 양수에서 똑같이 구했죠. 근데 지금 내가 음수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똑같이 구했어. 근데 너네가 저게 뭐 안 이상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조심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음의 넓이라고 그랬는데 막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이렇게 음수가 되는데 왜 마이너스를 안 붙여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근데 지금 수식적으로 증명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의 넓이고 둘 다 양수인 쪽에 있을 때랑 둘 다 음수인 쪽에 있을 때랑 똑같지? 그러니까 그냥 곡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넓이가 나온다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막 의미론적으로 이 두 곡선을 해석하려면 음수일 때 좀 막 갑자기 그 아퀴시면 또 졌다가 마이너스 붙여. 그러면 틀려. 왜냐면 나중에는 넓이를 그냥 미지수로만 다루기 때문에 그냥 양수 음수로 감을 못 잡거든. 그러니까 그냥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면 돼요. 이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 x축을 끼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 넓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 얘를 구해야 돼. 그래도 그냥 A에서 B까지 F에서 G 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위의 곡선에서 아래 거 빼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처럼 곡선의 이 대소가 바뀌어. 가운데 C를 기점으로. 이럴 때는 나눠서 해줘야 돼. 무조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는 게 넓이가 나와요. 양수던 음수던 다 상관이 없어 얘들아. 알겠지?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그냥 다 공식이야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그냥 넓이 구하는 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쌤이 이제 편리한 공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과하지 않을 정도로 좀 자주 쓰이는 녀석이 일단 이거 하나만. 여기 개념 원리에도 얘들아 이차 함수 하나 나와 있더라고. 편한 넓이 공식 중에 이차 함수 넓이 공식, 그 다음에 3차 함수 넓이, 4차 함수 넓이 공식이 있거든. 근데 3차랑 4차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의 넓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 접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 4차는 그러니까 한 직선에 두 지점이 접해야 돼. 이제 이런 경우에서 다루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가장 범용성이 높은 요 2차 함수 면적부터 일단 배워볼게요. 얘는 바로 필수 예제부터 적용을 시켜볼게. 우리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의 근이 알파랑 베타야. x축이랑. 그러면 넓이는요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왜 그러냐면 쌤이 요거는 그냥 유도를 한번 해줄게.
잘 봐. 이 녀석을 적분할 거잖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녀석의 넓이를 쌤이 S라고 해볼게. 그럼 이 S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단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 이런 전제 하에 가는 거야. 얘들아 이거 봐봐. 쌤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적분은요. 구간을 평행이동 시켜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잘 봐. 1에서 3 사이의 면적이나 이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0부터 2 사이 면적이나 당연히 똑같지 않을까? 사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차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파를 원점으로 만든다는 얘기인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로 바뀌겠지. 적분 구간이 일단 먼저 바뀌어. 그 다음에 A 여기는 x로 바뀌고 여기는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dx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해봐. 괜찮?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뭐 k 같은 녀석으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0부터 k까지 ax에다가 여기는 x 마이너스 k가 된다 얘들아. 보이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k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잘 봐. a는 바깥쪽으로 묶어냈다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괜찮? 적분 이렇게 되겠지. 대입해 볼래? 잠깐만 천천히 해줄게. 3분의 k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세제곱이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k 세제곱이에요. 괜찮아? k 세제곱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넓이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그래서 원칙상 이거야 얘들아. 여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을 거야. 넓이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마지막에만 살포시 씌워주게 되면 이 녀석은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였다가만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절대값 미안해 절대값 마이너스 a나 그냥 절대값 a나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식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냐? 2차 함수에 두근이 나와 있어. 그 두근이랑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두근의 차의 세제곱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아 봐봐 2차잖아. 적분하면 3차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제곱 붙었다고 생각하면 외우기 편해. 이해했어? 지금 외워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때 알파, 베타, 요 면적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외우세요. 면적이야 면적. 정적분값 아니야. 면적이야. 면적은 이렇게 구한다. 요거 이해됐어요? 괜찮아? 외워야 돼. 외우라고 써준 거야. 이따가 쌤이 2개 정도 더 알려줄 거거든. 그거는 뭐 내신할 거면 외워야 되고 아니면 그냥 냅두고. 근데 알고 있을 때 그 범용성은 미치긴 해요. 엄청나. 그치만 뭐 일단은 잘 안 쓰여서 내신에 좀 많이 나오기. 근데 요즘 내신에도 또 막 그 카운터 쳐요. 뭐야 이거? 좀 신박하게 증명했네. 쌤은 평행이동 했어 얘들아. 아이 아유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이거 좀 힘들어. 다 대입했어. 열심히네요. 저것도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방금
이 x축이랑 이차함수랑 했잖아. 근데 이 녀석이 고스란히 직선과 이차함수 그리고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아 저거 2차는 1차 두은 다음에 1차 다 2차 쪽으로 넘긴 다음에 2차는 0으로 바꾸겠지. 그럼 그냥 위에 거잖아. 2차는 0꼴이니까. 그러니까 다 위에 걸로 되는 거야. 저 아래 것도 2차 빼기 2차는 2차야. 왜냐면 지금 저기 A랑 A 프라임이 서로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식이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는 0에서 결국에는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거랑 똑같이 다 증명이 돼요. 대신에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A-A 프라임이 되는 거지. 여기는 이제 최고차항 계수의 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고 나머지 위의 녀석은 최고차항 계수가 그냥 2차 함수 거니까 그냥 그대로 킵하고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돼. 그래서 외우세요.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의 차라고 외워도 돼. 그냥 편하게. 근데 어차피 저 위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냥 2차 함수에서만 최고차항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우리 넓이를 이제 열심히 구하면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납니다. 그냥 너네한테 그 복잡한 사고력 뭐 이런 걸 딱히 요구하는 파트가 아니야. 그냥 넓이 잘 구할 수 있니? 너네 그래프 잘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니?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 자 얘들아, 요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야 되니까 공식으로 풀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일이랑 3 여기로 둘러싸인 면적은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차이가 4죠? 이렇게 구해주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3분의 32 정도로 나오겠죠? 이렇게 바로 그냥 개꿀이지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그래.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 참수가 근이 안 생겨. 이게 진짜 사실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있어. 그러면 떠 있겠지. 떠 있어. 당연히 떠 있는 거 보이지? 1,4니까 꼭지점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갑자기 뭐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의 면적을 구하래. 이거 어떻게 구하고 싶어요? 그냥 계산하면 돼 얘들아. 그래. 이게 진짜 맛돌이긴 하거든 얘들아.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멋대로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만 빼. 이게 진짜 맛있지 않아? 내가 일부러 마일이랑 3으로 잽싸게 적은 거거든. 근들게끔. 그러니까 진짜 저런 모양이 가끔 나와. 근데 저때 저렇게 축 이용해가지고 풀면 좀 쾌감이 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얘들아. 여기에 일단 근데 대신에 실수하면 안 돼. 함수값을 잘 구해야 되거든. 여기 함수값이 8 정도 나와. 그러니까 여긴 4잖아. 32에서 우리가 요거를 빼주는 거지. 이게 지금 마일이랑 3을 근으로 갖는 요 녀석을 빼주는 거야. 요 녀석은 6분의 1에 4의 세제곱이니까 아까 구했던 거잖아. 32 빼기 3분의 32잖아. 그러니까 32 곱하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3분의 64가 나와요. 그러니까 암산이 돼. 나중에 잘 하면. 근데 무튼 개념 원리에 이런 게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눈에 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일단 저거는 드릴게. 만약에 저거 사이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 그 다음에 얘들아 3차 함수 이 녀석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야 돼.
순수하게 인수분해를 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쌤이 지금 공식을 가르쳤지만 얘들아 사실 원론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1, 3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저거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여기 따로 구하고 여기 따로 구해줘야 돼. 그래서 수식으로 먼저 써놔 얘들아. 헷갈리지 않게. 얘는 그냥 더하는데 1부터 3까지는 얘들아 마이너스가 씌워져야 돼. 이해됐니? 음의 면적이라. 그러니까 정적분이 갖는 의미가 음의 면적이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의 넓이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의 부정적분 하나 구해 놓는 거야. 부정적분은 뭐야? 상당히 귀찮죠. 숫자를 왜 이렇게 넣니? 와, 너네 순수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보이죠? 아, 쉽지 않아. 근데 해야죠, 그쵸? 그럼 얘들아 계산 다 해야 돼. 나도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제 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칠판에 풀 때 너무 지옥이겠지 얘들아. 너무 힘들 것 같죠? 이렇게. 그 얘들아 여기서 살짝의 센스가 있으면 좋아요. 이게 봐봐. 앞에다가 1을 대입할 거지. 그리고 뒤쪽에도 1을 대입할 건데 빼잖아. 근데 빼기에 빼기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배에다가 이렇게 좀 얌체처럼 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0쪽도 마이너스가 붙고 3쪽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0 대입한 거, 그 다음에 3 대입한 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와씨 개판이네. 이거 계산하면 나와. 계산이 야 일단 얘들아 그 4분의 끼리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약분이 안 되네. 야 너무한다. 여기다 적어. 4분의 마이너스 79랑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랑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3분의 8이랑 다 계산해야 돼. 와 빼기 2분의 27에 플러스 39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내가 상수끼리 분수끼리 따로 모아서 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계산해야지. 음.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힘내서. 와 이거 얘들아 그거 다 빼낼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쵸? 너무 커가지고 내가 실수할 것 같아. 마이너스 13에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빼내. 요 녀석끼리만 계산해 보면 얘들아 오! 마이너스 34 정도 되죠? 빼기 34로 처리하는 거야. 상수가 5만 남네. 그리고 5 빼기 4분의 3 빼기 3분의 2 빼기 2분의 1이야. 오, 뭐 이런 규칙성이 있냐. 마이너스 12분의 9 빼기 8 빼기 6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4에 9 더하면 23 60 빼기 23 하니까 12분의 37 정도 나오니?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나 계산 실수했니 혹시? 안 했죠? 그래. 얘들아 잘 구해라. 선생님이 해줄 말이 없다. 얘들아 우리 1번 하고 가자. 1번 그 1번 2번 그 425번에 깨요. 자 얘들아 2차 함수랑 뭐 3이랑 6 사이랑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래. 얘는 애석하게도 공식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3에서 5까지 구할 때 아까 그 공식의 절반인 거 이용하면 조금은 편해지겠다.
그쵸? 그러니까 12분의 이렇게 가겠지.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해. 에다가 여기서 5 빼기 3 하면 안 된다. 5 빼기 1에 세제곱해야 돼. 그러면 여기 3분의 16 정도로 일단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5에서 6까지는 그냥 순수하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적분했다 치고 이렇게 그럼 뭐 이거는 뭐 열심히 계산하셔야지. 계산하시면 된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쌤이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봐봐. 물론 너네는 일단 저렇게 해. 그냥 해.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쌤은 사실 어떻게 구하냐면 저 5,0이 원점이 될 때까지 평행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함수식이 좀 더 예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근이 이제 1은 이제 마이너스 4로 갔을 거 아니야? 여기 0이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 녀석을 0부터 1까지만 정적분한 거를 구하면 또 똑같거든? 그래서 그냥 사실 저기서 푸는 걸 좋아해요. 그냥 이거는 개인 취향이야 얘들아. 그럼 이렇게 되고 이게 1빵이잖아. 빵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대입하면 다 날아가니까 1만 넣은 걸로 구해주면 돼. 그 여기 3분의 7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3분의 23으로 빨리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 얘들아. 근데 지금 6 대입하고 5 대입하는 게 그냥 너무 귀찮아 보이기 때문에 쌤은 불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냥 쌤이 너네 정적분 계산할 때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해주잖아. 근데 사실 나는 저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고차 한 끼리 먼저 계산해. 그러니까 3분의 1로 이렇게 한 다음에 6의 세제곱 구하기 5의 세제곱 구하기 이런 식으로 먼저 그냥 해버려요. 36 빼기 25. 그 다음에 5에 6 빼기 5니까 1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간단해.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정석적인 정적분 연산은 아니지만 원리는 똑같잖아 얘들아. 그냥 줬다 6 대입한 거에서 5 대입한 거를 빼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합니다. 이건 진짜 개인차야. 혹시 본인이 좀 계산 실수가 많이 난다, 안 줄어든다, 그러면 쌤처럼 하세요. 이거 한 91 정도 나오네. 아이씨, 개더럽네. 여기 뭐야? 마이너스 33.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뒤에 거 계산하면 28 정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 3분의 91 빼기 72 정도? 미안해. 78이니까 3분의 1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오씨 뭐야? 그럼 왜 다르지? 어? 어? 84구나. 와.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거 왜 78로 계산했죠? 84야 미안해 얘들아. 84랑 똑같아. 이러니까 위에 거 쓰는 거야. 알겠지? 계산이 너무 커지면 너네한테 말하면서 하면 쌤도 실수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니까 주로 나오거든. 그럼 이럴 때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해서 면적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증명하는 방식이 익숙해지면 진짜 편해. 0을 하나 만드는 게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건 좀 개인적인 꿀팁이니까 뭐 너네가 지금 적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괜찮아. 그 대신에 이제 당연히 이렇게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계속 강조하잖아 쌤이 대수 때부터 그냥 기본적인 거 이렇게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평행이동 시켜서도 해볼까 하면서 또 다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취향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그 정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바로 가볼게.
자, 얘들아,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래요. 그럼 얘도 똑같이 그냥 아까 는 두고 공식 쓰면 된다고 했어. 그쵸? 자,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다 넘어오면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근이 지금 마이너스 2랑 1 정도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6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 그 다음에 차의 세제곱 2분의 9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풀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녀석도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지. 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돼. 근데 얘 볼래? x 묶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거든? 얘들아 그러면 잘 봐. 결국에는 요 면적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그럼 하면 되겠지. 확인 체크처럼 0부터 1까지 구한 다음에 2배 때리면 나오는 거 인정? 근데 아 그래? 그냥 얘는 그렇게 하자. 왜 그러냐면 이게 보이면 너무 좋아서. 잘 봐. 얘는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점대칭이잖아. 1,0 점대칭이니까 얘가 1,0 대신에 원점 대칭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을 하나 구해요. 근데 이 함수가 훨씬 간단해지는 게 혹시 보이니? 얘 이거 x세제곱 마이너스 x예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대입할래, 이거 적분한 거에다가 대입할래 이렇게 되는 거야. 훨씬 편해지는 거 보여? 기함수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2차랑 상수항이 다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개꿀이라는 거지. 3차에서 점대칭을 보면 근이 0, 1, 2잖아.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세 근이 등차 수열이에요.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용어를 써도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세 근이 등차를 이룰 때 3차 함수는 가운데 중항에 대한 점대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4분의 1 x 대제곱 빼기 2분의 1 x 제곱에 0 마일이죠. 그치? 그러니까 0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만 대입하면 되잖아. 아니면 얘들아 이렇게 해도 돼. 아래쪽에 있는 게 싫어. 1용을 구해요. 그거 얘 편하게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정도 나올 거거든. 여기 면적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던 거야. 음의 면적이. 그러니까 양수로 바꾸고 2배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정답 2분의 1로 마무리해 주면 돼요. 이렇게 풀면 개꿀딱이 된다. 이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복잡한 계산을 하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쌤처럼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들아 429번은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자. 얘도 방금 풀었던 거랑 그냥 아예 똑같으니까 좀 빨리 하고 넘어가 볼게. 자, 얘들아 다 오른쪽으로 넘겨.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얘들아 쌤이 진짜 높아지면 얘기한다. 이거 2로 약분되잖아. 그래서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면 틀려요. 함수식을 내가 멋대로 절반 때리는 거잖아. 그래서 차라리 뭐 약분해도 되는데 나중에 2배를 해줘.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근 파악하려고 보통 이렇게 하니까 x가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놓고 자 여기서 6분의 1에 3의 세제곱 이렇게 구하면 틀린다는 거야. 6분의 2를 꼭 써줘야 돼. 6분의 2야. 이거 최고차 한계수. 이거 써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을 9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자, 2차는 쉬우니까 3차로 바로 넘어갈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4는 0. 얘도 뭔가 인수분해 되는 것 같죠? 1 대입하면 되네. x-1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럼 얘들아 얘는 지금 어때? 이렇게죠. 요 면적 구하는 거 보여요? 얘들아 구할 수 있지? 구해. 근데 쌤이 자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한 풀이까지 알려줄게요. 얘 봐봐. 얘 집중해야 된다. 나는 평행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녀석들을 다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옮겨버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에 x-3을 0부터 3까지 정적분한 걸로 바뀌지.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원점이 되고 이 녀석이 3이 된 거야. 그지? 다음 한 계산해 볼까? 4분의 1 x 4제곱 빼기 x 세제곱에 3 빵.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4분의 3 빼기 3이니까 지금 면적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면적으로 구해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돼. 납득돼? 그냥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냥 요 녀석이 지금 음의 넓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그냥 이 녀석을 순수하게 정적분으로 구할 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지? 얘들아 봐봐. 두 번째 공식. 3참수가 어느 직선이랑 접하고 다른 한근 가질 때야. 접하는 쪽을 쌤이 편의상 알파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대소관계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있을 때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최고치 한계에서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녀석으로 둘러싸인 면적은요. 12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뭐래 세제곱이래 씨 오랜만에 쓰니까 네 제곱이에요. 네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다가 동일하게 대입을 해볼게. 12분의 최고치 한계수 1이었지? 그 다음에 책이 없어. 1 빼기 빼기 2니까 3의 4제곱. 그러니까 3 하나 약분돼서 4분의 27에 나오는 거 보여요? 똑같이 구할 수 있어. 뉴 공식 12분의 최고치 한계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아까 6분의였지? 지금 12분의로 바뀐 거야. 이건 언제만 구할 수 있어? 3참수가 어떤 직선과 접하고 다른 한식을 가질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데요? 평행이동을 하시면 돼요. 또 x축으로 x 대신에 x 플러스 알파를 대입해. 그러면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a의 x제곱에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dx 이렇게 되지? 얘들아 여기서 또 했던 짓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k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0부터 k까지 a x제곱 x 마이너스 k dx 이렇게 써지거든.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a는 밖으로 빼내고 4분의 1 x 4제곱에 빼기 3분의 k x 세제곱 k 빵 a 4분의 k 4제곱 빼기 3분의 k 4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a의 k 4제곱 절대값 씌워주니까 아까랑 똑같죠. 넓이니까 절대값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도까지 다 해줬어. 친절하게 외워라.
외워. 응? 고2 때도 외워야 돼. 고2 때 내신 얘들아 오히려 고3 때 이건 덜 나와요. 근데 고2 때 많이 나와.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워. 3차 함수가 접선과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꼭 x축이 아니어도 돼. 임의의 직선이랑 이렇게 그어질 때가 있잖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이때도 요 면적 구하는 게 방금 구한 거랑 똑같이 구하면 돼. 인지됐어요? 그리고 요렇게 생겨 먹었을 때도 똑같다 얘들아. 그 요쪽이 클 때도 똑같아. 그냥 똑같이 적용하면 돼. 그래. 그냥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두면 되는 거야. 어차피 절대값 씌우니까 차의 부호는 상관이 없거든. 그리고 어차피 왜냐면 얘들아 4제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차의 저 녀석의 부호는 상관이 없어. 그냥 두근의 차의 4제곱이라고 외워놓고 뭐 접하는 쪽의 근이 더 크든 작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편의상 유도를 이렇게 해준 거지만 알파가 베타보다 커도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공식이야. 외우세요. 적어놔. 꼭 어딘가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이거 분명히 까먹어. 까먹겠지. 그래서 쌤이 자, 첫 번째로 알려주는 방법. 해설지가 요거 그대로 풀었을 거야. 그대로 따라도 해봐. 그 다음에 분명히 저 사람은 항상 원점 만드는 거 좋아했는데 평행이동 시켜서. 근데 얘들아 x 플러스 2의 제곱을 원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냥 단순히 x 마이너스 1을 원점으로 옮기는 것보다. 이거 이해됐어? 1,0을 원점으로 옮기는 것보다 마이너스 2,0을 원점으로 땡기는 게 훨씬 더 계산에 용이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공식도 유도해 줬었지 이렇게 저 흐름상 다 기억을 해. 여러분들이 단순 요 계산이 당연히 귀찮을 거란 말이야. 나도 싫어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왜 가르치는 줄 알아? 내가 저렇게 안 풀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숙제 해설해 줄 때 내가 저 계산을 잘할 자신이 없어. 힘들잖아. 귀찮잖아.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막 빼고 막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우리가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프의 면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원점으로 좀 옮기는 테크닉을 좀 생각을 해달라.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공식으로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걸 배웠으니까 공식으로 써. 그리고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질 때는 만약에 그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무조건 기함수의 형태로 평행이동해서 구하는 쉽게 배우는 방법. 그것도 가르쳤고 만약에 세실근이 뭐 0, 1, 3이야. 그럴 때는 그냥 얘들아 그것도 공식이 있거든. 근데 그냥 공식 쓰지 말고 그냥 계산하세요. 그것까지 외우게 하면 좀 머리 아프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해됐어요? 여기 안 가르치잖아. 나온 거 그냥 꼭 적어놔야 돼. 선생님 말한 게 이거야. 지금 접선이랑 면적 구할 상황 있죠. 이제부터 쌤이 방금 가르쳐준 공식을 쓸 거예요. 잘 봐. 공식 같이 연습하자. 자, 곡선 y는 x 세제곱 플러스 2와 이 곡선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 구해야겠죠? 얘들아 이거 접선 어떻게 구했더라 우리? 얘 미분 였다가 1 대입하면 기울기 나오겠죠? 다들 생각나는 거 맞지? 나만 아는 거 아니지?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럼 y는 3x 땡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절로 넘겼어. y는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 1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당연히 1,3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x-1의 제곱이 인수로 나온다라는 그 느낌을 갖고 가도 좋아.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면적이 뭐야? 마이너스 2에서 한번 만나고
1에서 접하는 이런 3차 함수랑 여기 면적 구하고 싶은 거네. 12분의 최고차항계수 차이의 4제곱 4분의 27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근데 여러분들 상황은 그래도 알고 가시면 좋죠? 여기가 지금 0,2야. 0,2에서 뭐 이런 식이야. 근데 1,3에서의 접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죠. 이런 식이었던 거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1,3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기 1에서 만나고 여기 아래쪽은 마이너스 2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주면.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구하는 상황인 거거든, 얘들아. 이 면적? 근데 저 면적은 내가 방금 구한 요 면적이랑 아예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를 있잖아. 이렇게 비트세요. 요 모양이 나오게.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 직선이 지금 봐봐. 기울기가 3이잖아. 얘들아, 그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랑 관련돼 있다고 들어본 적은 있죠? 얘들아, 탄젠트 몇 도가 3 정도 나올까? 모르겠죠? 근데 대충 60도는 넘어야겠지. 왜냐면 60도일 때 루트 3이니까. 그러니까 탄젠트가 3이 나오는 그 각도만큼 돌리면 나와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녀석을 기준으로 그 각도만큼 회전을 빡 시키면 이 x축이 요 직선이 되는 거야. 3x라는 직선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런 거 하셔야 돼. 축을 막 회전시켜. 그런 거 해야 돼. 나도 다 까먹었어요. 얄팍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것만 인지가 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공식 잘 써먹을 수 있지? 좋아. 4차 함수까지는 아직 안 알려줄게요. 저 공식이 막 나중에 30분의 최고차항 계수에 막 베타 마이너스 알파 5제곱 막 이런 것도 있어요. 4차 함수의 변곡 접선을 그러니까 4차 함수의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되면 20분의 최대 그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5제곱 이런 공식도 있어. 그러니까 공식이 내신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게 2개가 더 남았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서 괜히 외웠다가 저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공식 제대로 못 쓸까 봐 안 가르치는데 괜히 분모 헷갈리니까 나중에 언젠가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행할 때는 제가 안 가르칠 것 같아요. 자, 절대값이 포함되는 함수랑 y는 1이랑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달래요. 얘들아 그럼 열심히 한번 그려봐야죠. 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야. 1, 마일. 근데 이 녀석을 접어 올렸어. 이렇게. y는 1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랑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구하래.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얘들아 너네한테 찾으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야. 여기랑 여기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 원론적으로 구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줄게. 여기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y는 1이라는 녀석에서 빼는 함수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루트 2일 거야. 여기 좌표는 그치? 교점의 좌표. 그럼 봐봐. 0부터 1까지는요. 1에서 1 빼기 x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치? 위로 볼록한 함수랑 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1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예요. 나는 처음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미안해 1부터 루트 2까지 이 관점을 꼭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단순히 공식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이거 이해됐어? y는 1이라는 직선에서 이제 저 녀석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다 빼준 거지. 2차 함수들을.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서는 2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였고 그 다음에 1부터 루트 2까지는 양수인 2차 함수지? 그치? 보여요? 다들 납득돼? 그래. 계산 열심히 해라. 나한테 하는 말이야. 계산 열심히 하자. 2 빼기 x제곱을 1부터 루트 2까지 하면 정답 나와요. 여긴 3분의 1이고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2루트 2 빼기 3분의 2루트 2 빼기 2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해볼게. 그러면요 3분의 4 루트 2 빼기 3분의 5가 나오게 돼. 그치? 앞에 3분의 1씩 계속 더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씩 계속 더하게 되면 정답이 3분의 4의 루트 2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쁘게 정리하면.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 이해됐어? 응. 그래 이렇게 구해. 근데 곱하기 2 해야 돼. 저쪽이니까. 그래서 요 반대쪽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니까 3분의 8의 루트 2 빼기 1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얘들아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굳이 또 막 모양을 막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좀 원점에 모여 있어서 예쁘거든요. 2차 함수도.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뭐 딱히 뭐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쌤이 이 문제가 축이 x 이퀄 2 막 이랬어. 그럼 걔를 원점으로 땡겼을 거야. 축을. 그럼 우리가 이제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가 되니까 좀 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상수함수 빼기 우함수는 어차피 상수함수도 우함수니까 우 빼기 우는 우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편하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저게 x제곱 빼기 1이 아니라 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막 뭐 이런 게 나왔어.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뭐 플러스 3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무조건 원점으로 땡기고 풀어야 돼. 기억해놔. 알겠지? 원점으로 땡겨가지고 계산 간단하게 하는 테크닉. 얘는 그냥 계산이 간단하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똑같아. 쌤 방금 설명한 거랑 다 똑같아요. 여기 저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은 경우 즉 저거 3차 함수 점대칭인 경우거든 얘들아. 저거 쌤이 그냥 진작에 설명해 준 거야. 그쵸? 그 다음에 2번 봐봐 얘들아. 저게 두 개의 면적이 서로 똑같아.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아우 씨 얘들아 3차랑 2차라고 생각해. 너네가 다루는 곡선은 대체로 다 그렇게 나오니까 3차랑 2차를 뺐을 때 이렇게 넓이가 똑같게 나와. 그럼 2차를 3차 쪽으로 다 이양시켜서 정리하잖아. 그럼 요 모양이 나와요. 이거 뭔지 이해돼? 얘는 내가 아까처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할 수 있어요. 이 X축을 그러니까 X축을 2차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꾸긴 거지 X축은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치? 우리가 직관적으로 3차 빼기 2차를 3차는 0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그러니까 아예 다 같은 상황이야 얘들아. 그 한 가지만 더. 요 점 있죠? 그러니까 면적이 똑같잖아. 저 점이 3차 함수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여야만 돼. 그래야 면적이 똑같아져서. 그
그 정도 하나만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내신 때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적분 공부할 때. 근데 기억 안 나도 돼? 얘들아 3차 함수 변곡점 어떻게 했지? 미분 2번 한 다음에 0 되는 지점이었잖아. 맞지?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었죠? 이계도 함수를 때리게 되면 미분할 때 2차 함수가 그냥 상수함수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그냥 요 지점이 그냥 변곡점의 x좌표가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전제 조건이 뭐야? 면적이 똑같을 때야. 근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개념 원리 문제 풀 때는. 근데 쌤 풀 때 나올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많이 어려워하거든 얘들아. 그래프랑 역함수가 둘러싸인 면적 구할 때 우리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많이 이루잖아. 그러니까 y는 x랑 뭐 원래 곡선이랑 둘러싸인 면적이랑 역함수가 y는 x랑 둘러싸인 면적이 똑같아요. 그리고 원함수랑 역함수가 둘러싸인 면적은 그 녀석의 2배야. 아까 앞서서 구한 녀석들. 그치? 똑같으니까.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거 귀찮잖아. 그리고 너네 2차는 물론 무리함수로 구할 수 있지만 너네가 무리함수의 정적분은 고3 때 배워요. 째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3차 함수 역함수 어림도 없어. 못 구해. 대학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3차랑 y는 x 다항함수로 면적을 구한다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다. 그 정도로 인지를 해.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은 요 두 녀석인데 아래 녀석은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0부터 b까지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원래 함수를 적분한 거죠. 요 c라는 면적이. 그리고 봐봐. 이 녀석의 역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역함수가 b부터 a까지. 여기가 a, b라고 하면 여기가 a랑 b겠지? 대칭 이동됐으니까. 그래서 이 면적을 a라고 부른다면 여기가 a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똑같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역함수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면적이 역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역함수를 b부터 a까지 정적분하라고 나와.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없게 나와. 3차 함수 역함수 어떻게 구할 거야? 절대 못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키면 갑자기 y축이랑 요 곡선이랑 둘러싸인 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요 직사각형에서 0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거를 뺍니다. 그러면 요 y축이랑 fx가 둘러싸인 면적이 나오겠지. 근데 그 녀석이 역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랑 똑같다고. y는 x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한 번 더 언급을 할게. 다 어려워해. 일단 어려운 테마야.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봐봐. 전체 직사각형에서 요 면적 빼면 B 면적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그 B랑 A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함수 못하면 그냥 여기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자,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은 경우 얘들아 이거 나 그냥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돼? 이게 두 도형의 넓이가 똑같으려면 점대칭이어야 되니까 K는 2겠죠?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이거 너네 일단 이거 한번 구해볼래요? 이거 하나는 풀고 가자 얘들아. K값 1 나왔지? 쌤이 이제 여기서 신기한 거 알려줄게요. 잘 봐. 얘들아 여기 지금 두 근의 차가 2잖아. 각각의 근에서 면적이 지금 똑같아지게끔 하는
또 다른 x 값들을 구할 때는요. 그 두 분의 차의 절반이면 돼요. 모든 이차 함수에서 다 가능해. 요 면적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했을 때 똑같아지냐 이런 거 많이 찾거든. 두 분의 차에서 반띵이면 돼. 외우세요. 그래서 이게 보자마자 내신 기간 때는 차이가 지금 2잖아. 그 차이의 절반 1이죠. 0으로부터 1만큼 오른쪽에 떨어져 있으면 K는 1이겠지. 얘들아 만약에 너네로 하여금 요쪽에 X 이퀄 K가 있었어. 잘 봐. 요쪽에 있었어. 이쪽에 있을 때 마이너스 3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얘들아 이거 유도는 너네가 해봐. 알파랑 베타 둔 다음에 뭐 원점으로 또 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증명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외워. 알겠지? 이거 외우기 쉽잖아. 그쵸? 이거 떨어진 면적이 서로 똑같으려면 우리가 근의 차이의 절반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여기 0, 2분의 3 이렇게 나왔어. 너네 이거 계산하면 죽어요. 여기 진짜. 근데 우리는 4분의 3만큼 떨어져 있다를 이용해서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알아놔. 얘들아. 요 문제통에 옆에다가 적어놔. 이 문제 옆에다가 차이의 절반만큼 떨어져 있으면 됨. 이렇게 그려놓고 마3 1 적어놓고 그냥 2K 대 K 대 K 이렇게 적어놔요. 오케이 넘어가자. 오늘 진짜 많이 배워간다 얘들아. 공식 이거 진짜 복습 잘해야 돼. 그냥 까먹으면 그냥 쉽지 않아져. 잘 외워놔야 돼. 자 얘들아 일단 이런 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걸 추천을 해요. 상황이 예쁘니까. X절편도 바로 보이잖아. 0과 4. 그쵸? 0, 4. 그 다음에 2등분 된다고 하니까 뭔가 대충 이렇게 잘렸겠죠. 그 얘들아 봐봐. 여기 구할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궁금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X를 구해줘야 돼요. 얘가 0 또는 뭐 4-A 정도 나올 것 같거든 얘들아. 인수분해 하면 했다 쳐. 그 여기가 4 빼기 A예요. 그치? 그 얘들아 봐봐. 저 녀석이 저 이참수의 면적의 절반이죠. 그치? 자, 이참수 면적은 6분의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에 4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이 녀석에다가 절반을 때린 게 뭐야? 6분의 마이너스 1에 4 빼기 A의 세제곱인 거예요. 이거 우리 구하는 공식 배웠었던 거 있죠. 그걸로 응용해서 이렇게 구하면 훨씬 더 쉽다. 괜찮아? 그 얘들아 모양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치? 다 사라지거든요. A 값이 좀 되게 그지같이 나올 거야 아마. 뭐가 나오냐면 4 빼기 A가 저 녀석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리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 어려워. 이거예요. 그러니까 2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이게 4 빼기 A의 세제곱이니까 내가 4-A가 세제곱근 2에다가 4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 값은 4 빼기 세제곱근 루트 2분의 4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답지는 이거 혹시 통분해놨니? 그냥 썼네요. 그럼 그냥 쓰시면 돼. 얘는 이거 살짝 유리화한 거야 얘들아.
근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저런 식으로 써도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얘들 공식 싸움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넓이의 최소값.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 정적분의 면적을 a에 대한 뭐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이제 또 다시 미분 문제로 바뀌어요. 잘 보자. 자, 곡선이 0, a, 2가 근이네. 지금 딱 봐도 그치? 그러면 쌤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0, a, 2야. a가 0과 2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들아 봐봐. 면적이 최소가 되고 싶대. 그럼 쌤이 여기 면적을 S1이라고 부르고 여기 면적을 S2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우리가 S1의 면적은 0부터 A까지 함수를 적분, S2는 마이너스에다가 A부터 E까지 fx,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될까요?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얘들아 봐봐. 3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정확히 4차 함수가 나오겠네. 쉣! 전개해야 돼. 다 계산해야 돼. 한숨 벅 나오는 거예요. 하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그럼 얘들아 지금 함수 fx가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적분하는 거니까 4분의 1 x 대제곱에 3분의 1의 a 플러스 2의 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 이렇게 나와. 아래 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자 a 빵 2a인데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두 개 더 할 거잖아. 더 할 거니까 a를 대입한 거는 2배 해주고 0 대입한 거랑 2 대입한 거는 빼주면 돼요. 쌤이 아까 말했던 거 그 상황이야. 이해되니? 이거에다가 요거 한 게 S1 더하기 S2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A 대입해. 와 씨. 이거에다가 빼기 0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 빼기 3분의 8 4a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네. 이해되죠? 얘들아 이게 면적의 합에 대한 함수야. 그래서 FA라고 둘게요. 그럼 얘들아 열심히 힘내자. 얘들아 우리 할 수 있어. 얘는요.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최고차 함계수가 A인 미안해. 최고차 함계수가 2분의 1인 4차 함수야. 계산 다 안 했어 일부러. 왜냐면 우리가 지금 4차 함수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거거든. 미분에서 극소 지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할 거야.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미분할 거예요. 자, 용기를 내보자. 왜냐면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고 A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서 도함수만 잘 찾아주면 된단 마인드. 자, 가자. 얘들아, 이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3차식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극대극소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나누면 큰일 난다. 마이너스로 묶고 인수분해를 해야 돼. 진짜 계산이 말도 안 되게 빡세지 얘들아. 마이너스 a 빼기 1 a 제곱 빼기 2에 천천히 마이너스 2a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맞죠? 그리고 얘들아 어디에서 극소를 가질지를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우리가 근을 구하면 a가 1 뿔마 루트 3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봐봐 1을 전후로 갔죠. 얘가 지금 a는 1이잖아. 근데 우리 4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4차 함수가
1을 기준으로,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미안, 반대로 그려야 돼.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도 1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4차 함수인 거야. 와. 그러니까 얘도 극대값이 똑같은 녀석이었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극소값이죠. 1에서 갔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이 1이에요. 계산 겁나 빡세지. 얘들아 이제 외워라. 3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는요. 점대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난리 부르스를 안 지키고도 우리가 점대칭 딸깍쇼로 A가 1인 걸 구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모든 상황에서 다 성립해. 최고차항계수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 성립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이해됐어? 얘들아 우리 마지막 문제 힘내서 해보고 가자. 역함수의 면적. 얘들아 처음에 공부할 때 여기도 진짜 그냥 너네가 모든 적분 문제 풀 때 있잖아. 그래프를 가급적 다 그리세요. 왜냐면 어차피 미분도 복습할 겸 그러니까 3차, 4차도 복습할 겸 다 그려. 근데 아마 너네가 3, 4차, 그러니까 4차는 그릴 일이 애지간하면 없고 2차, 3차만 많이 그릴 거야. 자 얘들아 2분의 1 x제곱 한번 그려볼까요? 1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2 대입하면 2 정도가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 함수가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생겼어. 그리고 y는 x는 요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x가 0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여기 째껴. 그러면 잘 봐 얘들아. 두 곡선 F랑 G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그러면 그냥 저거 둘러싸인 면적 2배 해주면 되지 않아? 요거 2배. 왜? 이게 fx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는 게 f 인버스 x니까 우리가 저 면적은 서로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배운 공식으로 사실 풀어줘도 돼요. 이렇게 바꿔서. 그럼 이제 여기는 최고차항계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이렇게 써주고 두 근은 0과 2니까 2의 세제곱 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죠? 근데 이거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지. 역함수랑 곡선이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3분의 4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얘들아 2번 볼게요. 자, 3차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좀 구하는 값이 좀 어때요? 좀 싫어. 얘들아 너무 싫어야 돼. 자, 잘 봐. fx가 x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야. 그리고 0부터 1까지 fx dx를 구한 다음에 1부터 4까지는요. gx dx를 구해달래요. 역함수야 gx는. 자 그럼 얘들아 3차 함수 저거 한번 러프하게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들아 전구간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0보다 큰 쪽이죠 다. 그러니까 x절편 하나 찾아. 미안해. y절편 1이네요. 그러면부터 뭉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럼 y는 x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3차 좀 더 예쁘게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잘못 그렸다. 1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요. 3차 함수에다가. 내가 왜 이걸 따졌냐면 얘들아 여기 역함수의 여기 볼래? 이 녀석은 F0이고 4는 F1이에요.
괜찮아? 그 얘들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함수 저 gx가 잘 봐. 이제 1,0 지나고 4,1을 지나게 될 거야. 이런 식일 거예요. g가. 그치? 이게 gx거든? 그럼 우리가 저거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부터 여기야. 요 녀석이. 그쵸?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여기랑 똑같은 게 보이냐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저 파란색은 저 면적이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fx dx는 여기인 거 보이니? 그러면 저거 두 개 더하면 직사각형 넓이네. 그래서 정답을 4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역함수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구간을 봐. 저 구간이 분명히 원함수의 y-값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원함수에다가 얼마 넣고 얼마 넣었을 때 저게 되는지를 살펴봐. 그러면 대체로 그냥 이 앞에 나와 있는 구간대로 줘요. 그냥 그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 한번 그리고 0부터 1까지 fx dx 구하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 한번 찾아놓고 4네? 그러면 0일 때 1이고 1일 때 4잖아? 그러고 나서 역함수 그 적분 구간을 봐. 그럼 꼭 그 함수 값들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야무지게 그림 그려가지고 직사각형인 걸로 찾아내면 역함수가 끝이야. 이게 실제로 너네 내신에서 그냥 항상 나와.